안녕하세요. 자기수양과 심성개발로서 마음병을 다스리는 심의 황몽근입니다. 38편 조급증과 중독증 출발하겠습니다. 마음병의 여러 종류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내 생각이 한 가지에만 쏠려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라도 이런 마음병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그 환자만의 사정이 아니라 나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고 실제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세탁에서 강조했던 부분,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별 차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결코 마음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벗어날 수 있겠죠. 생각의 유연성,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조급증과 중독증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 조급하게 자기 감정만 앞세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근본을 멀리하고 말단에 관심을 두는 마음, 과정을 무시하고 급히 얻으려는 마음이 곧 조급증이다. 조급증은 강박이가 무조건 빨리 해치워야 한다면서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전형적인 마음병이다. 30대 후반의 남성 실업가의 이야기이지요. 최근 2년간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잘 안 됐어요.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잃다 보니 점점 사업이라는 것이 두렵기만 하네요. 네, 두려워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해요. 혹시 실패한 원인이 지나친 자신감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에게 허황된 생각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계심이 없는 자신감은 조급증에 불과해요. 조금 더 속도를 늦춘다면 성공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자꾸 성공을 하다 보면 성공할 것만 같고요. 또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계속 실패로 이어질 것 같은 것은 심리적인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이 있어서 조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꼭 챙겨야 할 물건, 심지어 스마트폰 이런 것도 그냥 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급하다면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풋과일을 따먹다가 배탈이 나듯이 조급히 결정하고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를 만든다. 당장 강도나 도둑이 침입하는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정말 문제라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한 박자 늦추고 냉철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급증이 고착되면 결국 내게 해를 주는 나쁜 습관인 중독증으로 변질된다. 가장 전형적인 흡연 중독증이 그러하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은 불과 수십 초 만에 폐를 통해 뇌에 도달한다. 그런 자극은 순간의 쾌감을 일으켜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게 한다. 음주와 마약도 그러하다. 도벽이나 도박, 게임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되냐면은 이런 걸 통해서 당장은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빨리 얻으려고 하고, 빨리 얻은 것은 그만큼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계의 과일도 충분히 햇볕을 쬐고 물을 먹고 시간을 가지고 익은 과일과 풋과일을 따서 속성으로 약품 처리라든지 화학 처리로 빨리 익힌 과일들의 맛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죠. 과정이 생략되면은 생략된 것만큼 허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는 것은 그 해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독자들은 알면서도 잘 안 된다고 변명한다. 이건 착각이고 오해다. 알지 못하니까 못 끊는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해서 중독이 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조급증과 중독증에서 벗어난다. 50대 후반의 흡연 및 음주 중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술을 끊으면 정신적인 공허감이 심해서 더 견디기 어려워요. 술과 담배보다 더 좋은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은 진리예요.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술은 저절로 멀어질 거예요. 이 성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거든요. 집중해서 거듭거듭 읽을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신문이라든지 일반 시사적인 것은 읽을수록 지루해지고 쉽게 질리지만 성인의 말씀은 반대거든요. 읽을수록 빛이 나고요.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성인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의 맛만큼 화려하고 맛있는 그 무엇도 없거든요. 음악에 심취한 사람, 미술에 빠진 사람, 인생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중독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조급하다면 결코 예술적 감각을 가질 수 없다. 비록 생활은 고달파도 마음만은 평화로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곧 예술이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 절대강자에서 당신 과거의 한 시절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젊었을 때는 모든 현상과 존재들이 다 술을 마시게 만드는 구실이 됐다. 날씨가 흐리면 날씨가 흐려서 술 생각,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아서 술 생각, 마침내 나는 습관성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자학의 개가 되었다. 돌아보면 눈물 난다. 부끄럽고 아픈 시간들. 지금 이회수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이 반성문만큼은 참 아름답죠. 이회수 선생을 음주 중독자라고 부를 수는 없죠. 선생은 술을 마셔도 당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깨우침을 주는 쓴소리를 하셨지만 결코 남을 비방하지 않으셨거든요. 선생은 다만 한때 술을 좀 많이 드셨을 뿐이죠. 그럼에도 당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아름다운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물질적인 대상 외에도 우리에게는 잠옷 심각한 중독증이 존재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타인의 단점만을 물어뜯기, 비방하기 등도 모두 중독증이다. 여기에도 순간적인 쾌락이 존재한다. 남을 비방하는 데는 나름의 재미와 기쁨이 있다. 그런 기쁨은 실정 중 희에 속하는 것으로 자기 발전에 해롭고 대인관계를 악화시킨다. 기쁘다고 다 기쁜 게 아니죠. 그냥 희죽거리는 그런 기쁨, 남을 눌러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쾌락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여기에 맞들리면은 내 인생이 고달파지고 결국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심리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증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마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한동안은 자동차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과 같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는 한 결국 자동차는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강력한 중독증도 지속적으로 자기 수용을 한다면 반드시 해소된다. 조급증은 치료하는 사람에게도 치료받는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죠. 자기 수양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한 마음을 꺾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며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손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벼싹이 자라지 못함을 고민하다가 그 싹을 뽑아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지쳤다. 내가 벼싹이 자라도록 도왔다. 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이 달려가 보니 이미 벼싹이 말라 있었다. 벼를 빨리 자라게 한다고 벼싹을 뽑아 놓는다고 그게 자라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점도 늘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본래 위 이야기는 맹자께서 호연지기를 언급하시면서 조급한 마음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경계코자 비유한 이야기다. 이처럼 모든 일은 조급할수록 멀어진다. 갈증을 가시게 하려고 바닷물을 마신다면 점점 더 갈증이 일어난다. 언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면 발이 점점 더 얼어붙는다. 서두름을 경계하고 마음의 평화라는 근원적인 욕구를 쫓아야 조급증이나 중독증에 빠지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중독증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습관이다.
바짝 깨어 내 인생에서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늘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나를 성찰해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린다면 원카드 강박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자가 묻고 있네요. 자기수양이란 성인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생각과 감정을 물끄러미 주시하면서 여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공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절대 만만치 않은 공부지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일반인도 아닌 환우들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마음의 때가 끼어서 더욱 힘들어지죠. 자기수양은 일반인이든 환우든 선생이든 의료인이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부예요. 환우들은 절실하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해요. 환우들이 수양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수양에 힘쓰지 못함을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남이 자기 수양을 못하느냐 잘하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점을 항상 깨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만물을 주관하고 스스로를 부지런히 수양하기가 그것이다. 이를 팽개치는 게 게으름이다. 이때부터 마음의 때가 점점 쌓여간다. 악취가 풍기지만 스스로는 마취가 되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사람다운 것이 약자를 보호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잘 품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데 대한 지극한 감사함으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자기 수양에 대해서 책임 있는 거죠. 이 책임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다움이 멀어지겠죠? 그러면은 나도 어려워지고요. 내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꾸준히 수양하면서 겸함을 얻고요. 욕심이 아닌 당찬포부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호연지기처럼 호연지기라는 것은 크고 넓은 마음이잖아요. 두둑한 배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이라는 것이 자꾸 낮아지자 비우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인 삶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수양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아주 그 담대한 목표가 있죠. 1000억을 벌자, 1조를 벌자 이런 것이 담대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철저히 집중하고 마음껏 누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호연지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목표죠. 낮아지면 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비우면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적인 부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수양인들이죠. 가장 강력하고 원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은 항상 부지런하다. 사계절의 흐름은 냉정하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역행을 한다는 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까? 자기 수양은 처음에만 힘들게 느껴질 뿐 막상 시작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면서 최고의 기쁨이 생겨난다. 자기 수양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한 중독증이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수양은 중단되지 않고 더 이상 나쁜 습관이 스며들지 못한다. 순간적인 쾌락은 달콤한 독약에 불과하다. 바짝 깨어서 이 유혹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조급증과 중독증에서 완벽히 벗어난다. 조급증, 중독증 이렇게 살면 재미없잖아요. 호연지기를 가지고 큰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본성회복, 극기복례해서 수기치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도전을 즐기는 심성개발인이 된다면 이보다 즐거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인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큰 거죠. 저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자 이런 것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죠. 더 커지고 응대해지고 꿈과 비전이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있겠죠. 함께 가니까 힘들지도 않고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아자! 저는 39편 자기수양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